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가가 3,300선까지 가는 초상승장을 1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한 투자자들은 주식은 빠질 때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마다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개인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21년 9월 한 달 동안 300포인트가 빠지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올해 1월 한 달 동안 400포인트가 빠지는 급락장이 있었죠. 작년 6월 이후로 시장은 이미 대세 하락장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1년 동안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급락이 있을 때마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시장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타기가 계속되다 보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자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투자 규모를 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가 하락이 일어날 때마다 손실률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액은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린 투자자가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이번 달 6월 현재까지 지수가 400포인트가량 내려앉고 2200선을 보냐 마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시장이 공포에 빠졌느냐? 패닉에 빠진 것도 사실이고 일부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맞는데, 대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와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손실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분노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면 진짜 싼데 총알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건데요. 한때 보복 소비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원금 회복을 위한 보복 투자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 분석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제가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돈 생길 때 조금만 있으면 지금이 딱인데,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이거는 뭐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뭘 사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무리도 아닌 게,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기준으로 3,300을 넘었던 주가가 지금 보면 이제는 2,300 초반까지 내려앉을 정도로 지수가 30%가 넘게 빠지다 보니까 이걸 개별 종목으로 보면 기본 반토막에 거의 60~70%씩은 다 빠진 거죠. 지금까지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주식 사서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뒤로 자빠져도 수익을 내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친구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물타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풀베팅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아직까지도 나오는 얘기가, 투자 관련 기사 내용이나 투자 조언을 보면 이제 진짜 바닥이다, 웬만한 문제는 이미 알려졌고 다 반영됐기 때문에 찐바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 재미있더만요. 예전에 바닥이라 하다가 내려앉으니까 진바닥이라고 그러고, 또 내려앉으니까 이번에는 찐바닥이라고 하대요. 네, 찐바닥 이야기도 있고요. 원래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하면서 이미 손실난 사람들한테 물타기 할 거면 지금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권유하면서 부추기는 분위기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저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들피그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분할 매수든 물타기든 이런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좋은 호재도 있어서 내가 좋다고 보고 10,000원에 샀다고 치면, 근데 그게 9,000원 되고 8,000원 되고 7,000원까지 싸지면 그때마다 저가에 분할 매수해서 담아가야 나중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죠.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야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대략 합쳐서 한 2,400개 정도라고 치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장이 괜찮을 때는 1,700개, 1,800개 정도는 오르고 700~800개 정도는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많더라도 한 500~600개 정도는 오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런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회사만 괜찮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맞춰서 저가에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말한 저런 정상적인 시장이 맞냐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2,400개 중에 연일 2,100개, 2,200개 종목이, 그것도 1~2%씩도 아니고 하루에 기본 4~5%씩 막 떨어지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는 무시한 채 회사 하나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해서 추가 매수를 추천하고 실제로 물타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몇 개 종목들 많이 거론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싸다고 추천받는 주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절대 망할 회사도 아니고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네. 지금은 특정 개별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얼어붙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얘기인데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입은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걸 한 방에 만회하려는 그런 마음이 커져서 특히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일수록 갑자기 혼자 동요돼서 타이밍을 잡아 승부수를 띄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풀베팅.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투자 시장인데 이걸 도박장으로 착각해서 한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번에 원금 회복하면 당분간 주식 안 한다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무튼 지금 승부수를 띄우는 행동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우리가 가진 투자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놀려야 될 때는 돈도 좀 쉬게 놔둬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전문 투자기관하고 다른 게 투자기관은 투자 자금이 있으면 그 돈을 놀릴 수가 없죠. 지금 돌아가는 시장이 좋건 말건 계속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장이 안 좋다고 투자기관이 놀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3천 정도 투자하고 있고 별도로 2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3천 갖고 투자한 종목은 거의 다 반토막 정도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 딱 2천 가지고 물타기만 하면 매수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반등 조금만 나오면 적당히 손절치고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물타기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죠. 이게 사실 앞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통할 수 있는 얘기가 맞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타기를 하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투자한 돈의 50%가 손해잖아요. 3천 투자했다고 했으니까 1,500만 원 손해죠. 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은 크겠지만 그래도 물타기를 해서 투자금을 더 쏟아넣은 사람에 비교해서 보면 추가 충격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더 해버리게 되면 당장은 손실 비율로만 보면 50% 손해가 물타기를 해서 20% 손해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추가 하락에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물타기에는 조금만 올라주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지 더 하락하는 상황은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그게 진짜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럼 손실 난 거 그대로 놔두다가 바보같이 손해보는 게 맞냐는 반문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거야 지금 맞다 안 맞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결과가 수치로 정확히 나올 건데 본인이 잘했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것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보통 보면 시장이 오를 때는 기대 때문에 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시장이 내릴 때는 미련 때문에 또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공감이 가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바닥이니 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때가 아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시장이 좀 바뀌어서 회복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바닥에서보다 더 비싸게 살 생각하고 투자를 늘려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격언 중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었을 때가 저점이고 그때가 사야 될 매입 시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도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아직 희망이 살아있는 것 같고요. 바닥이 되려면 좀 더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면 보면 영상이 업데이트되는 오늘 역대급 반대매매가 터질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1000개 수준이었던 담보가 부족한 계좌가 22일 만에 11,829개로 11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증권사한테 돈 빌려서 투자한 개인들이 증시가 폭락하면서 담보 부족 상황에 내몰린 게 그만큼 늘었다는 건데요. 결코 지금 상황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고요. 어제 파월이 상원 청문회에서 말했다시피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말했고 지금 물가 상황이 심각한데 중국 봉쇄에 대한 영향은 아직 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휘발유나 식품 가격은 낮추기 어려울 거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은 손실난 투자금보다 당장 앞으로의 지출과 소득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